날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 넌 한 번도 날 완전히 가진 적이 없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우리 메란에도 국극에도 이제 아무 미련 없습니다. 넌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없니? 정말 저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셨어요? 드라마 정년이 이제 2회만 지나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의 생각의 차이로 여러 사건이 진행되어 가고 있죠. 이제 막바지에 들어선 드라마 정년이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문옥경이 야기시켰습니다. 문옥경의 이탈로 여성국극판에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오늘은 특별히 문옥경의 시점에서 그녀의 선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셨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국극 공연을 마치고 떠나면서 문옥경이 남긴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었고 긴 공연 스케줄 중에 이제 첫 공연이었는데 분명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하지만 문옥경의 이 한마디에는 우리가 몰랐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문옥경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포 순회 공연을 가는 차 안에서 보여준 공허한 눈빛. 사는 게 재미없어졌어라는 말을 서혜랑에게 던졌을 때도 이 장면은 단순한 스타의 일상적인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미 예전부터 그녀의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자신이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문옥경의 말에 대한 서혜랑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 이런 식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자신의 고민을 알아채주지 못하는 현실. 문옥경의 고독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문옥경은 목표도 없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자신의 인생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옥경의 과거에는 아픈 비밀이 있었는데요. 문옥경의 시작은 소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꾼들 사이에서 떠돌던 미신. 목소리를 좋게 하려면 아편이 좋다. 어린 문옥경은 소리 선생님의 권유로 아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소리에 대한 열망을 잊게 만들고 아편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그녀를 구한 건 서혜랑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지내며 문옥경의 재능을 알아본 서혜랑. 강소복의 메랑국극단으로 그녀를 데려오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서혜랑의 입장에서도 문옥경의 재능은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소복이 채공선에게 했던 이야기. 나도 최고의 소리꾼이 될 줄 알았어. 주위에서 잘한다고 인정받아도 그뿐이었어. 천재 소리꾼 채공선이 있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었어라는 말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은혜는 나중에 족쇄가 됩니다. 서혜랑은 문옥경의 과거를 덮기 위해 뒷돈을 쓰기 시작했고 이는 메랑국극단의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서혜랑의 입장에서도 예전 어려운 생활을 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에 문옥경이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 자신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옥경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나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되고 있구나. 족쇄가 되어버린 과거의 자신이 무척 싫습니다. 하지만 스타덤에 오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성국극의 프리마돈나, 국극의 왕자 문옥경.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그녀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국극단의 모든 자금이 없어졌어. 메란국극단의 재정난이 심각해졌지만 문옥경은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죠. 자신 때문에 서혜랑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의 고통은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대사, 똑같은 동작. 같은 공연을 한 달에 20회 가까이 반복하면서 그녀는 점점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잃어갔습니다. 극단을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을 3개월 전에만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제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었죠. 목표의식을 잃고 방향을 상실한 문옥경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서혜랑이 신인들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이 쌓여갔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젊은 배우들의 꿈이 짓밟혔을까.
문옥경에게 국극이란 더 이상 설렘이 아닌 항상 반복되는 굴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서에게 했던 제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많은 시청자들은 이 대사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단순히 영서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문옥경의 진심 어린 자기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영서였을까요? 문옥경은 영서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순수한 열정, 예술을 향한 갈망과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을 잔인한 현실까지. 최고의 자리, 그 자리에 오르면 넌 영원히 내려올 수 없어. 문옥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위험한지를 말이죠. 서혜랑처럼 권력에 집착하거나 자신처럼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영서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성국극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영서의 선택은 달랐죠. 영서는 문옥경이 이전에 밟아온 길을 목표로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문옥경은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문옥경의 이탈은 예정된 미래였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거니? 강소복의 이 질문에 담긴 원망은 정당했지만 문옥경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정말 저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셨을까요? 문옥경의 대답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책임감? 그동안 나를 그렇게 이용해놓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이 자리가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만 메란이 변할 수 있고 후배들의 앞길에 도움이 될 것을 말이죠.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녀의 마지막 독백에는 해방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날 이기적이라고 할 테죠. 하지만 때로는 무너져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문옥경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이야기입니다. 결국 메란국 극단은 문옥경이 이탈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극단에는 옥경이가 없어. 슈퍼스타 옥경이가 메란을 먹여 살렸던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연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문옥경의 빈자리를 메워 여성국극의 위기를 넘어 서야 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문옥경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녀가 꿈꾼 새로운 메란국 극단의 모습은 정연이와 영서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드라마 정연이의 다음 분석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